가만히 놔둬 시작입니다. 코인 주간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피어 44고요.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는 65. 알트코인이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내려서 역으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수치가 올라갔지만 그것이 알트코인이 올라서가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 내려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계 시총 순위에서 비트코인은 8위로 내려앉았다. 지난 11월 코인의 불장 때는 비트코인이 5위까지 올라왔었고 이더리움은 S&P 바로 밑까지 올라왔었다. 그리고 최근에 약 한 달 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도 비트코인은 애플 바로 밑까지 올라왔었고 이더리움은 22위까지 올라왔었다. S&P 바로 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고점을 예측하는 지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세계 시총 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이 5위에 오르고 이더리움이 22위까지 올랐을 때 이더리움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라, 지금 안 사면은 거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더 시전은 일관되게 비트코인이 5위 그리고 이더리움이 22위 때는 작년과 대비해서 비슷한 수치까지 올라온 수준이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개소리하는 유튜버들은 거르시고요. 항상 시장을 중립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주가가 싸졌을 때지 주가가 다 오르고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절대로 아닙니다. 테더의 도미넌스, 시황을 체크할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테더의 도미넌스입니다. 테더가 오르면은 코인은 내리고 테더가 내리면은 코인이 오른 거죠. 현재 테더는 상승의 추세다. 상승의 채널 안에서 맞고 떨어지고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인 시장이 좀 매가리가 없는 것이죠. 테더의 도미넌스도 마찬가지로 121선, 초록색 121선을 돌파를 해서는 좀 위험해지는 것이죠. 현재는 1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 현재 테더가 일봉상 오르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코인 시장의 전체 시즌 종료는 아닌 것이 일봉상으로는 테더가 상승 추세지만 주봉상으로는 아직은 중앙 이평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코인 시즌 종료는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좋지 않은 것이죠. 테더가 일봉상 이 채널의 하단 라인 오늘자 기준으로는 4.46%, 4.46% 요 정도 라인을 좀 이탈하고 중앙 이평선까지 이탈을 해주면은 다시 한번 코인장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겠죠. 오늘 일요일 현재 코인이 미세하게 1,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테더가 하단 라인을 이탈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탈하지 않고 일목균형표의 이 그물대 라인을 옆으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좋지 않아지는 거죠. 좀 이탈을 하고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코인 트레이딩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토탈3 도미넌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계속된 횡보, 와리가리 횡보를 하면서 모든 코인들이 재미없는 상태, 어덜소면스 시총 탑10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런데 지금 어덜소면스가 200일선을 좀 넘겨주는 흐름이다. 미세하게 지도새도 모르게 가능성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누구나 알 법한 시총 탑10의 코인들을 제외한 개잡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꿈틀꿈틀 거리면서 시장에서 그 비율을 높이고 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기인데 끝났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최근의 하락의 추세인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까지 내리고 있다.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상황.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린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상승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리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살아나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현재 하락의 추세였다가 약간의 횡보의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같이 좀 내리는 상황이면은 요거는 좀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좀 쉽지 않은 상황. 비트코인입니다. 121선 역시나 비트코인의 생명성도 121선입니다. 121선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모습. 당분간은 비트코인은 횡보를 하지 않겠느냐. 21선이 내려오고 있고 계속 21선에서 저항을 받는다. 20일 동안 비트코인을 똑같은 수량을 산 사람들의 평단. 그러면은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니까 일단 시장을 나와서 관망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21선에서 저항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단 던지고 있다는 뜻. 비트코인이 21선을 좀 넘겨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비트코인의 주봉의 저항이고 올라도 여기서 이제 좀 저항을 받고 횡보를 하지 않겠느냐.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현재 알트코인의 대장이었던 이더리움의 도미넌스입니다. 살짝 내려오고 있고 거래량도 좀 줄고 있고 좋지 않은 상황. 비트코인이 먼저 이 하락의 추세 채널을 이탈을 하고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더리움도 하락의 추세 채널 옆으로 이탈을 오늘자에서 조금 하려고 하는 상황. 그러면은 더 이상 이렇게 내리기만 하지 않고 횡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밑에서 그물대 받쳐주고 있고 여기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21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이제 과매도권으로 좀 진입하는 모습이고 이더리움이 추가적으로 내려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단기 매수 물량을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모든 물량을 다 던지진 않았어요. 이더리움 갖고 있고요. 이더유도 갖고 있습니다. ENA, 에테나죠. 현재 약간의 기간적인 대장을 잡고 있는 에테나. 스토캐스틱과 매수권에 진입을 한 상태이고 에테나의 보유자분들은 약간의 부분 매도를 실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올린다기보다는 약간의 횡보를 하고 코인 불장이 온다고 하면은 상승이 가능한 차트. 현재는 조정 횡보의 상황을 거치고 기를 모으고 코인 불장이 남아있다고 하면 상승이 가능한 상황. 현재 사는 건 아니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은 매수해볼 수도 있겠다. 솔라나,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죠. 솔라나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많은 코인들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솔라나는 아직도 21선 위에 있다.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 채널 하단 라인을 타고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지선을 지켜주는 흐름. 솔라나 추세가 죽은 건 아닙니다. 물론 이 추세 하단 라인 바이낸스 기준으로 $200 이탈하면은 추세가 좀 꺾였다고 볼 수가 있으나 현재는 살아있는 상황. 4시간 봉을 봤을 시도 추세가 전혀 죽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솔라나 같은 경우는 다시 $200.5 정도에서 손절가 짧게 잡는 트레이딩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1선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탈하면은 칼 손절해야겠죠. 리플은 힘이 없다. 지지 라인은 이전 저점 라인인 3850 정도 빨간색 라인이죠. 이 라인을 좀 지켜줘야 된다. 일단 추세 자체는 이날 8월 29일 지지 라인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차트가 그래요. 상승의 추세를 이탈하면은 그때부터 급격히 힘이 없어집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은 이때 매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좀 기를 모아야 돼요. 세력의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가 있는데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다.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8월 31일 이때 이탈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힘이 없는 모습. 다시 이 상승의 채널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 올리면서 들어와야 된다. 미리 들어 올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여기서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들어 올리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왜냐? 계속 이렇게 막 끝까지 이렇게 막 가다가 막 이렇게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코인들은 오히려 돌파 매매가 났다. 주요 추세선을 돌파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돌파 매매가 나을 것이다. 도지코인도 뭐 힘이 없어요. 월드코인도 상승의 지지선 이탈하고 계속적으로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 추세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힘이 없는 상황이 유지되다가 한 3일 연속 크게 올라줬지만 이제 저항으로 바뀌어버린 상승의 추세 빨간색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윗꼬리를 달아준 상황. 명확하게 이 빨간색 선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순간에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볼 수가 있겠다. 세입니다.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지지부진한 상황, 그리고 이 빨간색 선, 고점을 이은 이 빨간색 선입니다. 현재 빨간색 선을 명확하게 넘겨주진 못한 상황,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넘겨주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조금 상승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런 구간이 오면은 잡아보는 게 좋다. 현재는 그냥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막 이렇게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접근 보류. 수위도 상승의 추세선을 이탈하고 힘이 없는 모습. 수위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을 돌리는 흐름 그리고 지지받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때 사는 게 좋겠다. 전체적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뭐 안 좋은 얘기만 하게 되네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뭐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딱히 매매할 코인도 없는 것 같고요. 영상을 왜 만들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안 좋은 거를 뭐 좋다고 뭐 불장 올 거니까 지금 풀 매수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안 좋으니까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겠죠. 전체 코인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테더의 상승 추세가 꺾이는 것을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고 사도 늦지가 않다. 왜냐? 우리가 코인을 적립식으로 계속적으로 매수할 수는 없으니까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거는 미국 지수만 해당되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자산 중에서 뭐 골드도 괜찮지만 미국 지수만 천엘이든 뭐 오르든 상관없이 적립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수 상품밖에 없다. 코인은 짧고 강하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더 높은 가격에서 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돈이 묶이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주봉을 보면은 저번 주에 캔들의 옆에서 잠기는 흐름, 비트코인이 끝났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추세 자체는 이 캔들로도 좀 좋지 않은 상황. 스토캐스틱은 과매수의 구간을 끝내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 한번 좀 과매도의 상황까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좀 매수를 받아봐야 되는 게 이때도 스토캐스틱의 과매도권에서는 좀 모아가는 매매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더리움의 주봉도 하락 장악형이 나오고 나서 매가리가 없는 상황. 이더리움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와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데 메인 상승의 채널 하단 라인 이 파란색 선 가격은 한 $4,000 초반대 이 정도 오면은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안 오고 그대로 가면은 뭐 더 좋고 왜냐? 저점에서 산 이더리움을 아직 올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이렇게 이탈하면서 오늘 종가 마무리를 해준다면 더 이상 이렇게 급격한 하락의 추세는 끝난 것입니다. 이제 슬슬 탐색을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매수 고민을 해야 될 시간. 그 타이밍에 테더가 명확하게 상승 추세 채널을 이탈하는 캔들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코인의 상승을 기대하고 전쟁을 시작해야 될 시간. 코인 주간 영상을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인과 나스닥이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선순위로 줍줍을 해야 될 자산은 코인보다는 나스닥의 비중을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메인, 그리고 코인은 서브, 이런 식으로 전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